울산에서 정치 활동합니다. 한국당 울산 울주군인가요? 네, 당협위원장 서범수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예. 울산 당협이 울산 울주군 맞습니까? 울산광역시 울주군입니다. 울주군. 예. 예. 그 군인데 그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는 6개 지역구가 있는데 그 단독으로 울주군이 있습니다. 이 울주군이 아마 서울의 1.2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울산 시내를 외곽으로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 서범수 위원장은 한국당에서 당협위원장 맡기 전까지는 경찰이었죠? 예, 경찰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하두거리가 되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예금을 했을 거예요.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가 지금. 전전임입니다. 제가. 그래요. 2015년도에 울산. 황운하보다 먼저 하셨어요? 먼저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경찰대학 학장을 끝으로 해서 2017년 12월에 네. 제가 경찰을 떠났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이제 벌인 일인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시해서 벌인 일인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가 필요한데, 예. 선거농단 사건. 예. 불과 한 2년 전에 바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했고, 지금은 또 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네. 제가 전직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찰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마음에 편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그 당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제가 이제 경찰복을 벗고, 부산하고 울산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건이 이야기가 될 때 여러 가지 주변에서 풍문으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그전에도 몇 번 스크린을 한 사안인데 이걸 다시 또 끄집어내서 수사를 한다?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범수 위원장이 울산청장을 할 때도 제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었고. 제가 만약 제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더 명쾌하게 알고 있겠죠. 그런 부분이 제가 지나고 난 뒤에 떠나고 난 뒤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직원들 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수사팀장이라든지 수사팀을 교체하는 좀 무리하게 교체를 한다. 이게 왜 저리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황운하가 울산청장으로 내려올 때 이미 있던 울산청장이 통상적으로 이런 지방청장이면은 임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임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합니까? 보통 한 1년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도 한 1년, 2개월 정도 했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아마 이모 청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12월 달에 왔다가 8월인가 7월에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을 못 채우고 8개월 만에 이제 다른 데로 간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그러더군요. 이 사람이 무슨 비위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때 이제 정기 인사 그 당시 정권도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비정기적인 인사기는 하지만 그때 전체적으로 조금 이 지방청장이나 본청 국장들하고 교체를 하는 그런 시기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운하가 내려오자마자 이제 김기현 시장 관련 무슨 이거 수사를 이제 아주 서둘러서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김기현 시장 잡으려고 아예 작심하고 내려온 거다. 이렇게도 이제 지금 의심이 제기되거든요. 의심은 제기되고 있죠.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당시에 왔어도 공식적인 어떤 첩보가 하달이 되기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울산의 어떤 부조리라든지 비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자 그런 명분을 하에 여러 가지 좀 첩보를 수집을 하고 한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황운하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쪽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경찰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에 대한 첩보 수집하고 그거 수사하고 하는 그런 쪽이 그런 쪽은 아니었죠. 원래 항운하 청장이라는 사람은 예. 대표적인 이제 경찰에서 예. 뭔가 경찰의 수사권을 주장하는 뭐 예. 대표적인 경찰 수사권 독립. 였지 뭐 전체적으로 수사를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이른바 보여요. 그런 경우에 그걸 기획 쪽이라고 그럽니까? 기획 쪽이죠. 예,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경찰 정책이나 또는 이 행정이나 이런 쪽에 기획 파트에 일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일선 수사 쪽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 주특기가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울산에 청장으로 가자마자 현직 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 압수수색 들어가고 막 이렇게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 갖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해야 되니까 이제 경찰이 황운하가 이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하고 할 때도 검찰에서 여러 번 그거는 그 사안이 그렇게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그걸 반대를 했대는데 어쨌든 기소 의견으로 이제 그 송치를 하니까 불기소 결정문을 뭐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90몇 페이지를 95페이지짜리인 걸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통상 이런 일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오히려 선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딜레이 시키든지 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상황이 조용해지면 수사를 하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3월 16일이죠. 2018년 3월 16일로 저희들 기억을 하는데 김기현 전 시장이 울산 시장으로서 공천이 확정되는 날 바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도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게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사실 경찰에서 검찰로 보낼 때는 송치를 할 때는 불기소 내지는 기소가 아니고 불기소 내지는 기소 의견으로 보냅니다. 기소할 것이냐 불기소할 것이냐는 검찰의 정적인 권한인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경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 부족이라든지 해서 보강 수사도 하고 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독자적인 판단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에서 다시 자기네들이 사건을 받아서 쭉 스크를 해서 요거는 증거 부족이고 혐의 없는 상황으로 불기소 결정이 난 거죠. 그런 상황들.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면 수사 체계상 기소 불기소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근데 이제 경찰의 의견과 검찰의 의견이 뭐 다를 수가 있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경찰이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을 때 이게 기소거리가 안 된다. 자기들이 공소 유지할 때 자신이 없다. 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릴 때 그냥 간단하게 불기소하고 처분하고 말잖아요. 통상적으로 이 그렇습니다. 95쪽짜리 이 불기소 의견서를 쓸 정도로 이게 그런 일은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그러면 황운하가 얼마나 밀어붙였길래 그 검찰이 그렇게까지 했겠냐 이 말씀. 그렇게 하다 보니 표적 수사다 아니면 하명 수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그 백원우가 현재까지 밝혀진 걸로는 백원우가 박형철한테 줘서 그 박형철이 서울청에다가 줘서 그 서울청에 울산청에다 그 서울청이 아니라 경찰청 본청이 이제 울산청에 내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쳐오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청와대에서 첩보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울산청장이 황운하가 이게 청와대에서 내려온 첩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까? 그것조차 모르고 본청에서 내린 사건이라고 알고 수사를 하게 돼요.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표적 수사를 하고 하명 수사를 하고 검찰의 그런 여러 가지 수사지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하고 다른 어떤 의견을 내서 수사를 집행하는 걸 보면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지금 황운하는 지금 이게 청와대 하명 수사인지를 전혀 몰랐다고 딱 잡아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결국 표적 수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본청에서 하달된 첩보가 본청에서
내려왔네. 그럼 우리 수사해보자. 수사를 해보니 이거는 과거에도 몇 번 그쳤고 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라고 밑에 수사진들이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하면 그렇게 해서 마무리 네. 지을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첩보 내용이 있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네. 기소 의견을 보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백원우 밑에 있던 이제 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그 특감 반원이 백원우 지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울산에 내려가서 송철호하고 황운하하고 또 다른 경찰관 한 명하고 이 특감 반원하고 회동을 했다. 장어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고 황운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작업되고 있는데 보통 그게 이 특감 반원이 급수로 따지면 6급인가 그렇대요. 그러면 이제 울산경찰청장은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체안감이니까 굳이 공무원으로 따지면 국가 2급 정도 되죠. 2급. 그다음에 울산 송철호는 후보였으니까 급수는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게 2급과 6급이 밥 먹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흔치 않지만 청와대에서 특감 반원이 내려왔다. 민정수석실 산하 소속에 그러면 그 경찰청장이 보통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지난번에 국방부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불러내니까 참모총장이 나가더라고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이 특감 반원이 과연 청와대 규정이 있는 조직이냐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이라는 게 결국 대통령 7인측 관리하고 그것만 관리하기 위한 직원들 한 두세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별동대 형식으로 이 사람 두 사람 정도를 지금 고용을 해서 확인을 받아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이거는 국정농단 내지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또 직접 울산까지 물론 언론에 나온 이야기지만 울산까지 가서 그 진행 사항을 본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첩보 자체가 과연 첩보 자체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 사건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몇 번 스크린도 됐고 시중에 많이 돌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다 여기에 플러스 그 건설업자 A라는 건설업자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런 직원들이 만들어서 올려보낸 게 아니냐. 이래 되면 울산경찰청에서 보다는 일단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동대로 움직인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만 그 부분에 그런 분들이 내려가서 시중에 떠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건설업자 A씨가 제출한 민원 그러면 이런 걸 취합을 하면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그 특감 반원이 내려가면은 어디서 기다렸다가 보고서를 갖다 줍니까? 아니죠. 아니면 그 사람이 이를테면은 울산 사람이거나 울산에서 오래 거주해서 울산 지역 사정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면 서울에 있어도 얼마든지 정보 취합이 되고 또 내려가도 바로바로 몇 사람만 이제 짚어보면은 이게 팩트가 확인이 되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사람이 내려가도 결국 현지에 그런 첩보나 정보 다루는 누군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 사람이 검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울산에 내려가면 울산지검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울산청에 있는 정보를 다루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수사를 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사적으로 만나든지 공적으로 만나든지 해서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었겠죠. 들은 거 하고 건설업자가 이야기한 민원 제기한 부분하고 매치를 시키면.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아무 일 없이 그냥 울산 좀 내려가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내려보낼 때 누군가 내려보냈으니까 갔겠죠.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내려갔겠죠. 김기현 시장과 관련돼서 좀 이런저런 소문들이 있는데 가서 한번 체크해 갖고 와라. 적어도 지시는 이 정도는 구체성을 갖고 제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비서실장께서도 고래고기 다툼 때문에 그걸 조정을 하라고 내려보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게
수사관, 6급 수사관이 예. 각 기관 간의 어떤 갈등을 그 사람들이 그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참,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울산경찰청장을 막 얼마 전까지 지냈기 때문에 그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이 선거농단 사건을 우선 구체적으로 이제 짚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말 좀 더 드리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정조사를 하든지 특검을 하든지 명확하게 진상을 좀 밝혀주셔야 된다. 네. 언론에 나온 의혹은 만약에 의혹 그대로라면 의혹으로 치부가 되면 경찰 수사의 명예를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그와 관련되는 사람들은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된다. 왜냐 제가 경찰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 아주 중차대한 시기란 말입니다. 그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 이 중차한 시기에 경찰 수사가 공권력, 권력에 의해서 사수사하는 어떤 경찰 수사로 치부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고 경찰 출신으로서도 정말 안타깝고 화가 치미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혹으로 끝난다면 경찰은 또 나름대로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이거 상당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래요. 이게 진상을 좀 밝혀주셔야 여기 된다. 문자 중에는 가만히 있는 고래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울산이 또 하필 고래의 도시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 서범수 위원장이 이제 경찰 출신이니까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경찰의 입장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경찰이 아직 그런 식으로 이 수사 종결권을 행사할 만큼 예. 이게 이 수준이 올라가 있지 못하다. 예? 역시 이 검찰의 수사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여전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논거로 이제 경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경찰에 의해서 뭐 검찰도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 이제 국민들이 야, 저게 경찰은 뭐 하면은 그냥 저렇게까지 뭐 선거에 직접 개입하고 막 온갖 이런 농단을 벌일지도 모르는데 저 경찰한테 그래 수사권 전부 넘기자는 얘기냐 이럴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경찰 출신으로서 정말로 화가 나고 안타깝고 보아가 치미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분명히 이 진상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 밝혀져서 경찰이 그런 집단으로 치부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가감하게 우리가 이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 대목 관련해서 이게 결국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당장 이제 그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도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검찰 수사관을 검찰이 불렀는데 조사 3시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서범수 위원장의 그 문제의식을 살리자면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검찰이 자체 조사를 통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경찰이. 경찰도 수사권 있는데 이게 저 선거에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다가 뭔가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경찰도 수사할 수 있잖아요. 인지수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체 조사도 할 수 있고 황운하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는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시작은 이렇고 끝은 이렇게 됐다. 그래서 경찰이 이런 잘못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노력한다.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거 기대할 수가 없나? 이 정부 들어서서 이제 경찰청 본청의 태스크 팀을 만들어서 정보 관련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경찰청 있잖아요. 본청에서도 할 수가 있다고 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청와대하고 걸려 있으니 아마 좀 주저주저 할 수 있다. 그 정도 치고 나가지 못하면 무슨 검경수사권 독립 얘기를 합니까? 이런 말씀이 나올까 싶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고 화가 치민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 권력 앞에 꼬리나 살살 흔드는 정도 수준으로 무슨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냐 이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자, 그럼 그렇고요. 예. 지금 한국당의 이제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제 문자를 보니까 그 단식 8일간 단식 투쟁하다가 이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지금 나왔는데 그 단식 투쟁하는 곳을 그냥 현장 그 대표실로 쓰겠다. 거기서 계속 당무를 보겠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예, 그런 이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아직 그 몸도 회복이 안 됐을 것이 분명한데, 이게 하여튼 대표가 진짜 이 황교안 대표가 목숨 걸고 이 문재인과 투쟁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은 저도 지방에 있으면 우리 황 대표께서 단식을 한다고 네. 했을 때 가슴이 덜컹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평소에 저희들이 바라보는 황교안 대표에 대한 성격을 저희들도 알지 않습니까? 네. 순수하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 없이 저 양반이 네. 목숨을 걸어놓고 네. 단식을 한다? 정말 진정성이 있겠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네.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거 잘못하면 문제가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 8일 만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시고 난 뒤에도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야, 한번 너희들도 올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면회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도 뭔가 좀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분위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께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를 하시면서 단식을 하셨지만 그에 대한 지역적인 우리 보수 우파가, 자유 우파가 참 뭉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지역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예. 그 황교안 대표 단식을 이제 지원하는 동조 단식이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우선 새벽당 박결 대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7일째 단식하다가 이제 거의 혼절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지금 이제 다행히 회복 중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냥 평당원인데 김현진 군이 황교안 대표 단식 천막 바로 그 앞에서 그것도 이제 노숙 단식이죠. 이게 천막 못 치게 하니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최고위원회 하기 전에 김현진 군을 찾아가서 손잡고 이제 또 대화도 하고 위로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김현진 군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뭐 계속 단식하겠다 그러고 지금 단식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그동안 이제 황교안 대표를 이어서 단식 투쟁에 돌입한 정미경 신보라 두 최고위원 있죠. 이 두 최고위원을 직접 이제 차를 태워서 병원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최고위원은 일단 단식을 황교안 대표가 강권하다시피 단식 중단을 시켜서 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단식 텐트에서 이제 당 대표로서의 직무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당분간 국면이 황교안 대 문재인 국면으로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다른 전쟁터가 있죠. 국회. 이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뭐 이제 그 필리버스터에 기습당한 좌파들이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로 지금 뭐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전장터가 따로 있고 청와대 앞에서 황교안 문재인 전장터가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 본 게임이에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아니 국회 쪽에 좌파 이인영이다 이해찬이다 이자들이 무슨 재량권이 있어야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협상이라도 하지. 자기들이 말로는 협상하자 하지만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은 저것들이 결국 문재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물어볼 게 뻔한데. 그러니까 이쪽 전장터 청와대 앞에 황교안 문재인 전장터가 주전장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누가 이길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리고 정치를 처음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진정성.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하는 부분도 정말 진정성 있게 단식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가 이때까지 국민들께 조금 실망을 드리고 했던 부분은 네. 진정성보다는 어떤 자기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뭐 보수가 비겁하다, 뭐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교안 대표의 그 진정성 있는 단식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비겁함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불식되었다. 그럼 그 진정성이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의적인 명분도 있고요. 국민들도 지지를 하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 우리 한기현 대표께서 장소를 참 잘 선점을 하신 것 같다. 아까 예. 우리 고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는 사실은 지금 현재의 국회라는 거는 거수기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국민들이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수기를 조정하는 주요 중심지가 어디냐? 결국 청와대인 거죠. 그래요. 청와대인 거죠. 거기서 다 리모컨 거기서 모든 걸 컨트롤. 리모컨해서 리모트 컨트롤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진정성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그 주전장에서 우리 한기현 대표께서 잘 좀 버텨주시고 파이팅 하시고 좀 이겨주셨으면 그러면 모든 이 자유우파들도 네. 큰 힘을 가지고 또 국민들도 힘을 발휘해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보수 우파가 살 길이고 또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그 목표 중 세 가지 목표를 내걸고 단식 시작했잖아요. 예, 예. 지소미아 파기. 그렇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막았으나 연동형 비례대표 공수처법 처리는 이루지 못했다. 이 3대 악법은 반드시 막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사실 그 투쟁할 때는 그 진영이 일치 단결해서 일단 싸워서 이겨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그 홍준표가 느닷없이 무슨 대단한 협상안이라고 그 공수처는 저 좌파가 하자는 대로 우리가 받아주고 선거법만 저지하자 이렇게 불쑥.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진짜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거든. 민주당은 공수처만 하면 선거법 할 생각이 처음부터 사실은 없었거든. 민주당은 공수처법이고 이 야당 그 위에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선거법을 넣은 거잖아요. 그건 미끼 아니에요, 미끼. 그러니까 홍준표는 진짜 문재인이 하고 싶은 말, 이해찬이 하고 싶은 말을 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파 맞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보수의 비겁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냐. 자, 나는 하긴 해야 되는데 나는 하긴 싫고 남이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똘똘 조금 뭐 불만스럽더라도 여기는 힘을 합칠 때다라고 하면 한껏 힘을 좀 합쳐서 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항상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뒷담화를 하다 보니 결국은 보수가 분열이 되고 또 힘이 한 곳으로 모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예를 들면 울산 지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그 전에 삭발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 분이 총대를 메고 삭발을 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한다? 라고 하면 정치적 관계없이 좀 쫙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응원하고 힘을 좀 합쳐줘야 되는데. 그 좌파들은 그런 거 잘해요.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보수파는 좀 부족하다. 누가 삭발 주도하냐 이거 갖고 그렇죠. 그런 주도권 싸움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 와서 아니 그러면 다 한꺼번에 깎으면 되지.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그걸 갖고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죠. 어떤 주도권 저 사람이 하이라이트를 받고 저 사람이 나오면 나는 어떨까? 뭐 이런 생각부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우리 자유우파는 앞으로는 좀 전체적인 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나 하나의 이해관계는 조금 접어두는 어떤 그런 게 좋지 않겠느냐. 알겠어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정치에 들어가서. 황교안 대표님 건강 조심하세요. 이제 오늘 이제 당무복귀를 청와대 텐트에서 하니까 이제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저 단식 좀 해본 사람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조금 해봤어요. 이게 복식에 제일 어려운 게 먹는 것의 유혹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 하루 이틀은 뭘 먹어도 토하고 이렇게 되니까 못 먹는데요. 이제 3일 정도 지나면서 이제 미음에서 조금씩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면요.
정말 이게 너무 달아가지고. 예? 예, 예. 그래서 막 이 먹고 싶은 그 유혹에 그걸 이기지를 못해요. 예. 응? 그래서 뭐 사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뭐 3일, 4일 만에 이제 뭐 돼지고기 수육을 먹는다든지 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그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단식 농민 투쟁하는 이 텐트에서 당무 보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거기서 이제 복식 조절을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몸을 추스려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막 노천이고 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게 복식을 조절하는 데는 오히려 더 좋을 거예요. 예. 워낙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자기 절제와 자제력이 강한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복식으로 들어가서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중인 황실이에 이제 철저하게 이 관리되는 복식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점이 있어요. 한편으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게 회복 과정에서. 다만 이제 지나치게 이제 그 당무를 뭐 미주알 고주알 다 갖고 와서 결제받으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투쟁이지 지금 소소한 당의 당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무총장 정결로 또는 최고위원회 정결로 하고 문재인과의 투쟁의 전선에 다시 섰다.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오히려 복식 절차를 밟아나가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추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근데 뭐 텐트 안이 그 정도는 아마 커버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말라고 또 여의도 당사로 가라고 해서 여의도 당사도 아니구나. 지금 돈이 없어 갖고 영등포로 갔구나. 어쨌든 뭐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의 그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그런데 이제 참모들이야 뭐 황 대표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로 갑시다, 여기로 갑시다라고 건의는 할 수 있으나 결국은 이 부분은 당 대표가 지고 그래서 기왕에 걸려서 시작한 겁니다. 당무 복귀를 시작했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가 복식하는데 회복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서본수 위원장과 지금 대담 중인데 오늘 황교안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에도 보면 당혁신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어요. 당혁신, 혁신과 쇄신, 혁신, 쇄신 이 단어가 뭐 대여섯 번씩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본수 위원장 이제 지금 정치 입문하는 입장에서 정치 쇄신 얘기하면은 정치 선배들이 나 그만두라는 얘기냐 전부 그렇게 볼 것 같아서 이 정치 입문하는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는 쇄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고 박사님 TV에 나온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안 하실래요? 근데 어차피 뭐 제가 여기에 나왔고 또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조금이라도 하고 가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보수 대통합 결국 보수 쇄신 변화 뭐 이게 대통합하고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보수 대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총론적으로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통합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관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과거에 결과론적으로 우리 자유파를 이렇게까지 시체말로 좀 말아먹게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부분들은 보수 대통합을 하더라도 좀 그 앞에 나서지 않았으면 그냥 계셨으면 지켜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수 대통합을 명분으로 해서 다시 나오시고 그래서 세력을 끌어모으고 하면 과거 우리 탄핵되기 전의 정당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 그래 되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겠습니까? 어떤 미래를 주겠습니까? 어떤 비전을 드리겠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또 똑같은 당을 만들었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네. 새로운 주축 세력들, 예를 들면 최근에 총선기획단에서 50% 이상 뭐 현역을 어떻게 한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0%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게 또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겠죠. 그 새로운 인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우리 보수가 새로운 대통합,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특정 인물 위주의 어떤 통합을 하기에는 너무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지금 저는 오히려 보수 자유우파 내의 진영 간의 세력 간의 어떤 전체적인 대규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좀 민감한 이야기지만 하여튼 그래도 할 말은 다 하네요. 예, 자유파, 이 보수 이렇게 말아먹은 자들은 책임지고 좀 물러나라 이 말씀하신 거죠? 꼭 물러나라기보다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알겠어요. 그리고 특정인 유승민이 뭐 이런 자들이 무슨 통합의 대상처럼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죠.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알겠습니다. 예, 뭐 사실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또 중요하지만 정치인은 말로 하는 것이니까 정치를 말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정치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해도 되는데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그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거는 조금 완곡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장이 완곡해질 이유는 없죠.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것대로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여기 문자에도 올라오는데 우리 서범수 위원장은 부산시장에 했던 서병수 시장의 동생이죠. 오늘도 그 문자가 또 올라옵니까? 예, 올라옵니다. 아니, 형에 이어서 동생이 정치하는 것도 구태 아니냐, 그런 문자가 올라왔어요. 근데 형이 정치한다고 해서 동생이 정치 못하리라는 법도 또 없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저는 공직생활을 했고요. 형님은 또 정치를 했었고, 그리고 형님대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인생, 있는 거고 저는 저대로 인생이 있는 거라서 그리고 정치하는 여러 가지 시기라든지 지역이라든지 환경적 여건이 형님이 할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저도 독자적인 능력을 구축을 하고 간혹가다 제가 사석에서도 그러지만 앞으로는 서병수의 동생 서범수라기보다는 서범수 형 서병수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다 서병수 시장의 동생 중에 경찰하는 동생이 있다더라 이렇게 다 알고 그렇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당협위원장 받았다는데 그것도 서병수가 만들어줬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실제 사실인 관계가 좀 설명. 이번 제가 당협위원장을 받은 게 이번 1월달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님 계실 때. 그때 갑작스럽게 이제 조직위원장이죠. 그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때는 조직위원장 이름을 했는데 그때 공모가 나왔습니다. 공모가 나와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그때 저희 울주군 지역구에서 7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경합이 좀 치열했구나. 면접을 보고 그 면접을 보고 또 제일 경합이 치열한 곳 중에 하나로 찍혀서 15군데가 유튜브 생방으로 한 공개 오디션을 했었습니다. 세 사람이.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선발이 돼서 조직위원장이 됐고 지역에 와서 당협위원장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사실은 그런 고민을 했죠. 내가 이제 계속 공무원 생활하다 정치에 들어왔으니 아는 사람도 없고 특히 중앙당이나 이런 분들도 아는 분들도 없고 과연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 때문에 큰 형님께 도움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형님 옛날에 그것도 계셨고 했으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형님이 고민을 하더니 이건 안 된다, 안 되겠다. 네 혼자 독자적인 힘으로 한번 해봐라. 거절당하셨구나.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중앙당이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중앙당에 나타나면 저 사람이 왜 나타났지? 동생 문제하고 바로 연관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결코 니한테는 도움이 되죠.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분명히.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그 당시엔 참 박절하다, 좀 도와주셔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게 참 현명한 판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신문화에서 당협위원장 맡게 된 거는 저 서병수 시장과는 아무 관계 없다. 예.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거절당했다. 좀 형제간의 의가 좀 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디 출판 기념회 합니까? 예, 뭐 예. 조촐하게 나오신 김에 예. 제가 저 홍보해 드릴게요. 제가 12월 7일 요번 토요일입니다. 14시에 네. 울주군 언양에 있는 육산뷔페 웨딩홀에서 그 언양이 그 언양불고기 그 예, 언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아, 그 언양이. 바싹불고기 예, 하는? 예, 아, 그렇습니다. 거기구나. KTX 언양, 울산 통도사역 바로 음. 인근에 있는 언양입니다. 거기서 네. 제목은 서범수 울주 속으로라는 어떤 제목으로 책을 조촐하게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올 1일부터 제 고향인 울주에 와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그 울주의 여러 가지 꿈, 희망, 비전을 담고요. 그리고 정치 신으로서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걸 조금 간략하게 책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책 가져오셨어요? 책이 저쪽에 하나. 하나 좀 있습니다. 갖고 오십시오. 뭐, 아니, 홍보하는 김에 다 홍보를 해드려야지. 이제 가방 안에. 여기 최영희 님이 저 울주군에서 종횡무진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님 열심히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잘. 예, 그래요. 이 책이네. 예.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서범수 울주속으로. 그래요. 토요일 오후 2시. 예, 그 언양 쪽에서? 예, 언양 쪽입니다. 언양 어디라고 그랬죠? 언양 육산뷔페 웨딩홀. 육산 뷔페 웨딩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금토일을 제가 좀 그 지방 출장 때문에 좀 자맹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예. 제가 시간 되면 저도 놀러 갔으면 예. 좋겠는데 마음만이라도 이번에는 따로 하십시오. 마음만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 울주군이 도농복합도시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고 질문 드려야 될 것도 많은데 다음에 또 한번 시간을 보기로 하고요. 예. 그 지역에서는 이제 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많이 회복됐다고 제가 이제 특히 그 부울경 지역과 TK 지역 다니면서 많이 느끼는데 우리 위원장도 이렇게 지역 다니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십니까? 많이는 느낍니다. 느낍니다만 이게 우리 착각이 좀 빠지지 말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행사장을 간다든지 하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평소나 아니면 주말에 그 행사장을 나가면 주로 연세 드신 분들 연령층이 많은 분들하고 많이 만납니다.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못 만나는 분들, 특히 젊은 30, 40대 직장 샐러리맨들이라든지 젊은 여성들을 잘 못 만납니다. 그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들도 당연히 우리를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해주겠지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저희들을 더 홍보를 하고 또 스킨십을 강화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선전을 하도록 하고 또 지지를 얻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